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9년 에타인 한 분이 기계공학과 이정민에게 이글 보면 쪽지 달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러자 독심술사가 나타나서는 쪽지를 원하고 있군요 라는 댓글을 남깁니다. 첫 글을 쓴 분이 네가 이정민이냐며 왜 댓글 달고 지랄이냐고 하자 화가 났군요 라고 하고 왜 군요로 어미를 맞추냐며 X 같다며 니네 집 뽀삐랑 산책이나 하라고 하자 X 같군요 라고 하고 이후로도 글쓴이가 빡친다며 손가락 저릿거린다고 하면 저릿거리는군요. 너 자신 있냐며 현피 뜨자고 하면 자신감이 있는 편이군요. 군요 그만하라고 하면 군요를 싫어하는군요로 받아칩니다. 결국 독심술사가 판정승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뭔가 불법은 아닌데 보는 사람 빡치게 했던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마약 소세지 사건입니다. 2011년 뽐뿌에는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막상 글을 보면 천하장사 소세지 100개짜리 먹고 있는데 4일 만에 바닥이 보인다며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는 소세지 중독에 관한 이야기였고 사람들 역시 농담으로 신고할 뻔했다고 하고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중독성에 대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딱 열흘 후에 저 마약 혐의로 검찰 출석하라네요. 진정서 내신 분 누군가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냥 소세지가 맛있다고 쓴 글인데 누가 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평촌에 있는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했다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서 좀 취소해달라며 출석한다고 해도 꼭 대면을 할 거고 합당한 피해보상 신청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만 보고 누가 그랬을까라는 질문엔 본인도 어이가 없어서 계속 글 읽어봤냐고 따져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일단 출석하라는 이야기였다는 답변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약 소세지 검찰 방문 후기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정말로 검찰청을 다녀왔다며 심지어 본인 생일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오라고 한 날짜에 가서 1층 로비로 바로 들어갔는데 담당 검사는 휴가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마약반 검사를 기다려 결국 만났다고 합니다. 앉자마자 다짜고짜 검사는 왜 그런 걸 올렸냐는 핀잔을 줬고 글쓴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이었으면 반성을 하겠는데 제목만 가지고 이러는 건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검사는 오해의 소지가 왜 없냐며 신고된 캡처 자료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캡처 자료엔 본인이 썼던 제목에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 싸이월드 다이어리 내용이 짜집기 되어 있었고 내용을 보니 꿈을 꾸는 것 같다로 시작하여 정말로 약한 것 같은 사람의 일기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일반 커뮤니티와 미니홈피 구분 못하시냐며 이것 때문에 기자들한테도 연락 오고 황당 사건으로 아주 유명해졌다고 이야기하니 오히려 검사는 신고정신 투철하면 좋은 거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오늘은 담당 검사가 없다며 다음에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학교 기숙사에 다니기 때문에 평일에 시간이 잘 안 난다고 했더니 오히려 시간표 가져왔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의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엔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소변 검사를 하자마자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머리털을 좀 뽑아야 한다고 하더니 80개를 뽑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근까지 뽑으라고 하여 결국 20여 분 동안 열심히 뽑아서 80개를 모아 제출했고 그렇게 집에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진정서를 냈다는 분에게 천벌받을 거라며 욕을 한 사발 하고는 글을 끝냈는데 이후로 글 쓴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후기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천외고 교통사고 운전자 남편 사건입니다. 2012년 뽐뿌에는 사고 처리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집사람이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사고를 냈는데 정차 중에 조수석 위치를 조정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나가는 바람에 하교하던 학생을 치었다며 119 불러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불박 영상을 보니 속도는 빠르지 않았는데 학생이 차 사이에 끼어서 많이 다쳤다며 다친 학생이 글쓴이 아이의 친구라 보험사에만 맡기기보다는 수술 결과도 알아보려 대학병원에 다녀오려고 한다는 글이었습니다. 거기엔 한 분이 보험 처리하셨으니 보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일단 다친 학생 수술이 잘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라며 이모티콘을 붙이고 부인도 많이 놀라셨겠다며 운동장과 주차장 사이면 스쿨존 아닐까요? 라는 질문에는 스쿨존은 아니지 않을까요? 라며 또 이모티콘을 붙이고는 각각
백화랑 작은 곰은 재워놨고 좀 있다가 병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각하는 와이프, 작은 곰은 딸아이라고 합니다. 이 글만 읽어보면 굉장히 작은 사고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고 불박 영상을 보면 갑자기 지나가던 학생을 밀고 가더니 와이프는 소리만 꽥꽥 지르며 엑셀을 밟고 있었고, 학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지만 유튜브에서도 연령 제한 영상으로 취급할 정도로 굉장히 섬뜩한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웃느냐며 니 딸이 당했어도 웃겠냐며 욕 나온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널리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인 와이프를 욕하자 지속적으로 와이프에 대한 방어를 하는데요. 시동도 안 걸리고 기어도 잠겨서 차가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 영상만으로 집사람을 무개념 막장 김여사라고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불박을 보면 와이퍼는 움직이고 있어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너무나도 많은 욕을 먹자 결국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댓글로 집사람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덮어보려 한 본인 잘못이 더 큰 잘못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피해 학생의 회복과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한 분이 댓글로 지적하자 그 문구만 삭제하는 등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고, 이미 예전에도 와이프가 시동을 거는 방법조차 몰라 차 범퍼가 갈렸다는 글을 올린 것이 발굴되어 와이프가 운전을 1도 못하는 걸 알고도 운전을 하게 냅둔 무책임한 남편인 것도 드러납니다. 심지어 예전에 다른 운전 미숙 운전자들을 김여사라며 상종할 필요가 없다는 댓글을 남긴 것들까지 발견이 되며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게다가 딸까지 해당 내용이 올라온 게시글에 생판 모르시는 분들이 평생 착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에게 욕을 해대냐며 사건을 왜곡하고 이상한 것을 꼬투리 잡지 말아달라는 글을 남겼다가 삭제하는 등 반성보다 변명을 하는 모습을 온 가족이 보여 계속 욕을 먹습니다. 피해 학생은 장기가 심하게 손상되어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었지만 천만다행으로 많이 호전되어 2014년 졸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말로 해당 운동장은 스쿨존으로 인정되지 않아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피해 학생의 중상해가 인정되어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합의를 하였고 형사처벌은 면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 이후로 인천외고는 학부모 차량이 운동장에 들어가는 것을 아예 봉쇄해 버렸고, 많은 학교들이 운동장 자동차 출입 금지를 시행합니다. 다음은 검정 고무신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아재들 중에 검정 고무신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없을 텐데요. 원작자인 이우영이 군대에 갔을 때 동생인 이우진이 연재를 맡아 그려가면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를 하여 한국 만화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고 문화체육부와 YWCA로부터 상을 받는 등 말 그대로 레전드 만화라고 봐도 될 텐데요. 이우영 작가는 이후로도 여러 만화를 그리고 교수까지 하며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올해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72년생으로 굉장히 젊은 나이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궁금해 했는데 알고 보니 2018년 5월에 저작권 위반으로 피소를 당해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검정 고무신 사기를 만들면서 형제 작가가 4년 동안 받은 돈은 총 435만 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이우영 작가의 부모가 운영하는 체험 농장에서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제가 다른 곳에 만화를 그렸다면서 1억 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끝없는 소송전 끝에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 형설엔이라는 곳에서 작가들에게 여러 검정 고무신 캐릭터들의 저작권의 지분을 받은 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등록하며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캐릭터 저작권에서 총 53%의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저작권자가 되어버린 건데, 캐릭터의
2차 사업에 대한 원작자의 몫을 3%로 설정해 놓아 그렇게 적은 돈밖에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극장판 검정 고무신 역시 이우영과의 사전 논의도 없이 제작해 개봉했다고 하는데 형설엔 측에선 사업권 동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법적으론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로 형설엔을 상대로 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여러 애니 채널에선 더 이상 검정 고무신을 방영하지 않는 등의 항의를 했으며 문화체육부까지 나서 검정 고무신 사태 방지법을 만든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밝히기도 합니다. 결국 문체부에선 이우영 작가에게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고 형설엔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선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직권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려 앞으로는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였다고 하네요. 물론 법이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